집자 한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산 김용관 선생님이라고 그 서울에서 서예학원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래 하신 분인데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이게 한글 성경을 이렇게 옛날 궁체 정통 궁체로 해서 집자를 해놔서 이 책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본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글자 한자 한자 온필법에 제가 신경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줄 맞추고 이러는 것은 그 본인들이 칸을 쳐가지고 하세요. 이게 한글의 궁체는 옛날에 상궁이나 나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인데요. 옛날에 궁중에서는 보통 왕비라든가 상궁들은 매일마다 자기 친정으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해서 하인들한테 매일마다 보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궁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궁이나 서사상궁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 들어가서 막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편지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상궁이나 나인들이 썼던 이 글씨 자체는요 대단히 훌륭해요. 그래서 보통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한글의 궁체의 이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데서는 상당히 행서의 기법이 많이 들어있고 거의 다 중봉 형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그리고 현침법이 많아가지고요. 붓의 방향 전하는 것도 많고 또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원 같은 것도 대단히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글에서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게 이 앞부분의 각도는 보편적으로 45도 정도 나와요. 여기 45도 정도가 보편인데 이게 말 발굽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한문으로 해서 말 맞자 발굽제자 써서 마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요 근래 한글 이론서를 해놓은 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거의 수평이 맞다시피 하든지 약간 올라가든지 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면서 아치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이렇게 엎드릴 붓자라고 해가지고 부세라고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게 이 뒷부분을 수필을 할 때 누의 머리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누의 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누에. 그래서 잠두법이라고 해가지고 누의 머리다. 그래서 이렇게 마제 잠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글이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요. 정통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대단히 어려운 글씨입니다. 원래 하이자를 우리가 행이라 그러죠. 근데 옛날에
이런 부분이에요. 원을 할 때 보편적으로 원래 원은 서에는요 기의 학문이기 때문에 원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기운이 원융해통이라 해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여기 반원 이상을 지나가면 붓을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반하고 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물론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원칙은 처음에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판이 있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든 손으로 오는 것은 지구가 함께 돌아가는, 우리도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영어나 숫자나 한글이나 한자나 다 글자로 손으로 오는 것은 다 왼쪽부터 시작해요. A도 이렇게 마찬가지도 이렇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응도 될 수 있으면은 두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한 번에 하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죠. 이거 시옷자 같은 것은요, 이게 한문 필법, 이 한글이요, 한글 필법이라고 하지만은 다 원래는 판본체는 한문의 고예법을 따른 거이고요. 이 한글에 이렇게 정자나 흘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해서와 행서나 초서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행서, 초서에는 결국에 또 전서, 예서, 필법이 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글 필법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한글만의 필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한문에서 다 파생된 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이 부분도요, 이 장곡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시옷자 중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그냥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쭉 끝부분에서 다 측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돈을 해줘서 한번 중봉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건 제가 동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세밀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점은, 이 점은 옛날에 원래는 용비어천거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원점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야. 그래서 아래야는 아자나 이응 없는 아자나 을을 이렇게 대신하죠. 그래서 행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짜도요, 보편적으로 봐서 이렇게 길게 안 빼고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회봉을 해줘야 돼요. 회봉을 해줘야지만 여기서 붓이 다시 본래대로 모아져서 다음 액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 회봉하는 부분에는 의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의련. 붓끝에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의 서법에서는 이 끝부분 수필하는 데를 이렇게까지 길게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상공들이나 나인에 썼던 옛날 서체에서는 이걸 좀 길게 뺐죠. 이 부분에도 여기에도 그냥 방향전환이 아니라 여기 예서에서 방필의 기법이 이용된 거예요. 방필의 기법. 방필의 필법은 이건 내가 끝나고 다시 해드릴게요. 이건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